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전자기하관의 이제 3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가우스 법칙은 우리가 이제 가우스 평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하량이라든지 전속이라든지 전하밀도 나아가서는 이제 전장을 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우스 평면을 잘 설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우스 평면을 설정하는 방법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전속 밀도나 전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봤던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전속 밀도라든지 이제 이 전속이죠. 그렇죠? 전속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전장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전장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전속 밀도 구하면 이제 전장도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전화 소스가 있으면 전속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전속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속의 양이 이 전하량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속이 얼마나 되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임의의 평면을 잡아서 이 평면의 이 표면적을 통과하는 전속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평면 우리가 가우스 평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우스 평면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제 규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우스 평면은 이 전속 밀도가 이 DS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가 있으면은 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Q가 있으면 이렇게 퍼져 나갈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겉표면 그렇죠. 표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하고 이 나가는 게 수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 얘를 갖다 원으로 안 잡고 우리가 뭐 직육면체로 잡았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잡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 수직으로 나가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우리가 수직이 아니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양다 모든 방향으로 갈 때 평면하고 이 전속하고 수직이 되게 이렇게 전속 밀도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죠. 이 표면에서의 전속 밀도의 세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수가 돼야 돼. 그러면 상수가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속이 우리가 얘는 뭐냐 하면은 폐곡면이죠. 이거 둘러싸여져 있죠. 그렇죠. 얘도 둘러싸여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DS에다가 DS 벡터는 뭐냐 하면은 이 표면적에서 밖으로 나간 방향.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윗면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니까 이 Z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나가니까 얘는 구좌표그램 R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 방향하고 전속 방향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상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계에 따라서 이제 이 표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 전속 밀도와 전속을 구할 수 있고 또 전장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의 적분은 가우스 적분 공식이다. 그렇죠. 그 적분 공식이고 S는 어떤 최적으로 구성한 폐곡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폐곡면이고 폐곡면을 통과하여 외부 방향으로 나가는 전속 밀도 이건 DS는 전속 밀도고요. DS는 폐곡면에 예를 들면 얘 같은 이 윗면 같은 이 폐곡면에 미소면적 방향은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 이 방향이 그렇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직 나가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래 원칙만 지키면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점전화하고 대표적인 게 점전화, 뭐 선전화, 균일 면전화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Q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수직이 돼야 되고 얘하고도 수직이 되고 그렇죠. 얘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
그렇죠. 전속이 이렇게 나갑니다. 수직이 되고. 그렇죠. 이걸 다 연결하면 우리가 9죠. 9밖에 없습니다. 수직이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좌표계를 가우스 평면을 9를 선택하고 그렇죠. 9를 선택하니까 우리가 구좌표계를 이제 채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수직이 돼야 되고 여기서 다 D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후다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S에다가 D 벡터에 DS 벡터 이렇죠. 그렇죠. 이게 R 방향이니까 그렇죠. D 벡터는 뭐냐 하면은 D 벡터 D에다가 이제 R 방향 D를 갖다 이제 D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은 이제 D 벡터의 R 방향이 될 거고 DS도 우리가 구좌표의 DS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R 방향의 DS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R 방향의 DS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제 R 제곱 사인 세타에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9는 이렇게 되죠. 이게 YZ가 되고 이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P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R 방향이고 그렇죠. 이 곡선 있죠. 이게 이제 이 곡선의 접선이 이제 우리가 파이 방향이 되고 세타 방향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곡면의 접선이 우리가 파이 방향이 된다. 그렇죠. 그거 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파이 방향은 이 곡면이죠. 이 곡면이 이거죠. 그렇죠. 파이 방향이고 세타는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곡면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죠. R은 직선이 R은 그렇죠. R은 나가는 방향이니까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지금 얘하고 평행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가 지금 얘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이제 평행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도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R 방향이죠. R 방향.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R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은 이제 얘는 뭡니까? 얘는 로의 코사인 파인데 로가 지금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R 사인 세타에 R 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고 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R의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곡선이지만 얘가 이제 미소 면적으로 됐을 때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 얘 곱하기 얘니까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D가 상수니까 D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얘가 지금 R 제곱에 사인 세타에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두 개니까 이중적분이 되죠. 그렇죠? S니까 그렇죠? 이중적분인데 세타가 지금 이게 세타죠. 이게 0에서 2파이까지 그렇죠? 0에서 2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파이까지 가야 되고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부사이는 이제 Q가 되죠. 부사이는 Q가 되고 얘가 D에다가 DS라고 할게요. DS에다가 얘를 크기를 DS라고 합시다. DS라고 하면은 DS에다가 AR 방향이 되니까 두 개 내적하면 AR하고 내적하니까 그냥 스칼라가 되겠죠. 곱한 게 되니까는 얘가 이렇게 돼서 0에서 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되고요. R제곱에 사인 세타에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표면적인데 얘가 4파이 R제곱에 DS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DS가 4파이 R제곱분의 F사이 이렇게 되고 4파이 R제곱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한 우리가 이제 가우스 평면 9를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D를 구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장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선전화입니다. 선전화는 우리가 어, 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그렇죠? 선전화를 보면은 선전화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전화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미소죠.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렇죠? Z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Y죠. Y고 X고 Z다. 그렇죠? 이 Z축을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Z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죠. 이거 무한정 선전화입니다. 그렇죠? 선전화인데 선전화 중에서 이 미소 얘는 어떻게 쓸 수? 얘는 로 L에다가 DZ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로 L이죠. 선전하고 DZ 다시. 그렇죠? 이 조그만 선전화. 이 조그만 선전화가 이거죠. 이거에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렇죠? 미소 전화에다가 이걸 곱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떤 가우스 평면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이 조그만 거 얘를 점 변화로 보면 얘도 이렇게 퍼져갈 거예요. 퍼져가는데 얘는 이제 구좌표로 잡긴 다 컵을 못하죠. 얘를 갖다. 그러니까 얘는 원통 좌표기를 하는데 윗면하고 아랫면이 뻥 뚫린 원통 좌표기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옆면만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원통 좌표기니까요. 얘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로 L의 DZ 다시가 이 폐곡면이 원래는 탑하고 그렇죠. 탑에 D에 미소에다가 DS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바텀에다가 그렇죠? 원래는 탑하고 바텀이 가는 게 없잖아요. 다 제로죠. 여기는 그렇죠. 위아래로 가는 그 전속이 없으니까 제로고 사이드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사이드만 보면 돼요. 그렇죠. D 미소에다가 DS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사이드는 그 원통 좌표계에서 우리가 옆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죠? 옆면은요. DS를 보면은 옆면은 이렇게 되겠죠. 옆면은 그러니까 얘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가 원통 좌표계라고 할게요. 윗면하고 밑면이 뻥 뚫려 있지만은 우리가 원통 좌표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조그만 게 점전화로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간다 같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로 방향이 되겠죠. 로 방향이 되면은 미소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로 방향이 그렇죠. d 파이 dz 그렇죠. 로의 d 파이 이거죠. 이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조그만 이제 거의 점전화 비슷한 조그만 전화에 의한 이제 전속이 이건데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로 L의 dz 다시가 되고 얘는 이제 면적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중적분 되겠죠. 그렇죠. 적분이 되고 얘가 지금 D 미소가 어떻게 D 미소가 DS에다가 A로 로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냐면 로 방향이니까 얘도 로의 D 파이 DZ A로 이렇게 되니까 얘 두 개 내적하니까 얘 없어지고 얘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DS D 미소라고 할게요. 미소라고 할까?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상수니까 앞에 나오죠. 그렇죠. D 미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2파이 0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Z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DS가 이 필드에서의 그거니까 그렇죠. 얘는 필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의 D 파이 DZ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Z가 우리가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는 어떻게 됩니까? Z 같은 경우에는 Z 우리가 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원통 좌표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로 방향이면 그렇죠. 얘가 파이고 그렇죠. Z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지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얘가 지금 로의 d5가 되고 얘가 dz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z가 지금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파이 d 미소에 어떻게 되냐면은 로 앞으로 나오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 미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d 미소는 d 벡터 미소의 크기죠. 그렇죠. 크기는 우리가 이제 2파이에 그렇죠. 2파이 로죠. 로가 되고 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z 이렇게 되고 이것분에 이게 되니까 로 L에 dz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d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d 미소를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얘에다가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얘가요. 얘는 방향은 로 방향이고 그렇죠. 로 방향이고 얘가 2파이 로가 되고 그렇죠. 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z 이렇게 되고 그렇죠. 로 L에다가 그렇죠. 이 상수니까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z 다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약분되고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 벡터는 똑같은 건 매개 변수만 틀리고 이제 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d는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로 분의 로 L에 A 로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벡터가 우리가 입실론 제로분의 d 벡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벡터는 2파이 입실론 제로로 분의 로 L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전속 밀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전속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그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Q가 그렇죠. 얘는 이제 미소 얘는 이제 이거 일부가 이제 우리가 로 L dz 다시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준 게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장 동축 케이블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내경이 A에 내경이 A고 외경이 B다. 그렇죠. 이게 내경이 A고 외경이 우리가 B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한정 이렇게 되면 무한대가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이거 잘라서 이것만 합시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있는데 여기만 하면은 하고 우리가 얘가 지금 내경이 동심원이니까 이 중심이 똑같아요. 원의 중심이 그렇죠. A고 얘가 B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B고 이제 무한장끼리 이게 L이 이게 무한대라는 소리 L이 그렇죠. 무한대고 두 개 동축 중심이 같은 이제 도체인데 그렇죠. 얘에다 우리가 가우스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러스가 이렇게 대전이 돼 있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대전이 돼. 그리고 플러스가 대전이 돼서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유전체고 중간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가우스 평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그렇죠. 이렇게 나가니까 가우스 평면을 9로 잡아야 되겠죠. 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원통인데 우리가 이제 원통을 잡아야지 9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통을 어떻게 이렇게 잡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얘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지만은 가우스 평면 하나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심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가 가우스 평면 하나를 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얘에 대한 가우스 평면이 이렇게 있고 얘에 대한 가우스 평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틀리다고 두 개의 가우스 평면이. 그러니까 이럴 때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건 이제 동축이니까 그렇죠. 중심이 같으니까 똑같이 잡을 수가 있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잡는 경우, 이렇게 원통으로 가우스 평면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잡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A 안에 잡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R이 어떻게 됩니까? R이 B보다 큰 경우는 Q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플러스 Q고 우리가 Q고 얘 마이너스 Q니까 그렇죠. 플러스 Q 플러스 Q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Q니까 얘 제로죠. 그렇죠. 제로입니다. 그렇죠. 가우스 평면 그러니까 이 R이 B보다 크면은 이것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두 번째는 우리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는 R이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 그렇죠. A하고 B 사이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A하고 B 사이에 있으니까는 이제 이 단면을 보면요. 가우스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내부에는 이제 플러스 전화만 있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없고 그렇죠. 그래서 Q가 플러스 Q가 되죠. 플러스 Q가 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S에다가 DS에다가 DS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로 S를 우리가 쿨롱 퍼 미터를 미터 제곱이죠. 이거 그렇죠. 쿨롱 퍼 미터라고 할게요. 로 L이라고 할까요? 얘를 갖다가 로 S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입체인데 이 원이 이제 자체 표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Q는 어떻게 돼? Q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 있죠. 이 파이 R에다가 그렇죠. 로 S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 파이 A죠. R이 A니까 A에다가 로 S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로 L이 왜 선전화가 안 되냐면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평면이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건데 이제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얘는 이제 L이니까 무한대고 그렇죠. 얘가 지금 A인데 이 A 이제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로 S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잡은 거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비록 이제 미터 제곱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Q를 갖다 그렇죠. Q를 갖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Q는 엄격히 말하면 Q는 아니겠죠. 얘가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면전한데 그렇죠. 쿨롱 퍼 미터 제곱인데 로 L이 되겠죠. 왜 2파이 A에다가 로 S니까 이게 미터고 쿨롱 퍼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Q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럴 경우에 우리가 Q를 구해보면 이제 Q는 이렇게 됩니다. Q는요. 얘가 지금 Z 방향이라고 하면 얘를 갖다 우리가 이 길이를 Z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게 무한대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얘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도 L이 이게 되겠죠. 이게 Q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Q가 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S에 D
이게 Q가 됩니다. 이게 Q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거 똑같이 로 L의 DZ 다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서 D에 이제 미소 그렇죠. 얘에 대한 우리가 전속 밀도 그렇죠. 이걸 구해야 되죠. 그렇죠. 에다가 ds 벡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위에서 구했죠. 위에서 구했듯이 위에서 구했지만 얘는 근데 좀 틀리죠. 그렇죠. 얘가 아니고 지금 L이니까 로 L을 갖다가 우리가 2파이 A에 로 S 우리가 주어진 거 로 S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D 미소에다 그렇죠.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고 DS가 어떻게 되냐면은 로 방향이니까 DS는 로의 D파이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2파이 로가 되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Q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 L의 DZ 그 2파이 A에 로 S DZ 다시가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D 미소에다가 2파이 로분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Z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 없어지죠.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다 상수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2파이 A의 로 S의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이게 약분되고 그렇죠? 약분되고 이제 어떻게 돼? D 미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누면은 로분의 A 로 S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위에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게 로의 DZ 다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있죠. 2파이의 이 둘레에 대한 이제 전화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D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D 벡터 이렇게 되죠. D 벡터는 로분의 그렇죠? 로분의 A로 S S의 A로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 벡터는 입실론 제로분의 D 벡터니까 그렇죠? 얘가 입실론 제로로 분의 A로 S의 A로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화를 구해볼까요? 내부 전화 Q 이너 내부 전화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A에 그렇죠? 로 S의 내부 전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Q 아웃이니까 그렇죠? Q 아웃은 우리가 2파이 A에 그렇죠? 마이너스 2파이 A죠. 그렇죠? 마이너스 2파이 B죠. B에다가 로 S의 아웃. 그러니까 면전화 밀도가 틀린 거죠. 이제 안에 있는 거하고 그렇죠. 다 틀리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전환 같지만 이 면적이 틀리잖아요. 위에 거, 아래 거하고 이 둘레 길이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2파이 A의 로 S E는 마이너스 2파이 B의 로 S 아웃 이렇게 되고 그렇죠. 파이 약분되면은 이제 얘는 A 로 S 인이 되고 마이너스 B의 로 S 아웃 이렇게 된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전화밀도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거는 이제 면전화 밀도입니다. 면전화 밀도 그렇죠. 이게 주어진데 그럼 얘가 로 L의 DZ인데 로 L이 이게 된다고 이게 그렇죠. 이게 되니까 2파이 A가 붙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붙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했는데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나 0에서 무한대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제 같은 전화가 본 반대고 양이 같은 전화가 이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전속 밀도 구하면 우리가 전장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부 반경이 1mm고 4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부 반경이 1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야, 동축 케이블이니까 두 개의 전하에 대해서 같은 가우스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밖에서도 제로였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안에서 하면 안에 내부에 전화가 없죠. 그냥 제로가 됩니다. 얘도요. 그래서 3번도 우리가 R이 0보다 크고 R이 A보다 작을 때도 우리가 제로가 된다. 그렇죠. 이거 이제 이게 당연한 거지만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이 내부가 지금 1mm다. 그렇죠. 얘가 4mm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길이가 얘가 20cm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동쪽 케이블이니까 중심이 같죠. 같은 가우스 평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도체 얘가 공기입니다. 자유 공간이에요. 얘가요. 총전압 얘가 30 나노쿨롱이고 그렇죠. 밖에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30 나노쿨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두 도체 사이에 이 도체 여기 이 가우스 평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얘하고 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 있으니까는 그렇죠. 전속은 안에 있는 게 지금 30이죠. 그렇죠.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렇죠. 예, 총 전하량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D는 아까 어떻게 돼? D는 우리가 로분의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로분의 그렇죠. 어떻게 됐죠? D가 지금 이렇게 됐죠. D가 로분의 A 로 S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2파이 입실론 제로 로분의 로 L인데 그렇죠. 로 L이 2파이 A 로 S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 선전하로 하면은 우리가 선전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죠. 2파이 입실론이 아니고 자 로가 되겠죠. 로에다가 그렇죠. 로에다가 로 L인데 로 L은 이럴때 2파이 A니까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분의 A가 1이죠. 그 10의 마이너스 3승의 로 S입니다. 그렇죠. 로 S니까 로 S가 얼마죠 지금? 로 S는 우리가 전체 면적분의 전하량이 지금 30이고 그렇죠.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이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면적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10의 얘가 지금 로분의 A의 로 S는 그렇죠. 로 S는 우리가 단위 지금 면적당 이제 전하량이니까 로는 지금 그 로 그대로 변수니까 이렇고 그렇죠. A는 1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Q인이 그렇죠. 인이 2파이 A의 로 인이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S인 이거죠. 그렇죠. 이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로 S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A분의 Q인이 되고 그렇죠. Q인이 아까 총이 전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로 S가 지금 2파이분의 3이 되고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D를 먼저 구해서 이게 답이 되겠죠. D가 그러면은 10의 3승이 되고 그렇죠. 로분의
얘 어떻게 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얘가 지금 A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3승이 되고 Q가 나노쿨롱이죠. 나노쿨롱이니까 그렇죠. 나노쿨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2파이 분의 3에 10의 3승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벡터니까 그렇죠. 이것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벡터니까 얘가 로우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그래서 D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D 벡터는 다시 쓸게요. D 벡터는 벡터인데 이제 스칼라로 썼죠. 그래서 얘는 로분의 로 S 그렇죠. A의 로 S 이렇게 되는데, 로는 변수니까 놔두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또 빠뜨렸네. 얘가 지금 A 로 벡터인데 그렇죠. 얘가 로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로 S가 2파이 분의 3에다가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그렇죠. 이게 되겠죠. 이게 A로, 이게 답이 되겠네. 이게 그렇죠. 이게 답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장이니까 전장은 우리가 입실론 제로분의 D 벡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입실론 제로에 3이 되고 곱하기 10의 이거 3승이죠. 그렇죠.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이 되고 볼트 퍼 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D하고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보면은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0.25 마이크로 쿨롱의 점전화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0.25 마이크로 쿨롱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얘가 지금 R1 구좌표에 사용해야 되겠 그렇죠. 1이니까 이제 9니까는 우리가 표면 전압 밀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1에 있는 표면적에 있는 이 전압 밀도가 얼마냐 하면은 얘가 1이에 1 그렇죠. 1cm고 그렇죠. 얘 이제 얼마가 돼 있냐면 얘가 2 미리쿨롱인가요? 미리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1.8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여기 뭐가 있냐? 얘가 마이너스 대전돼 있네요. 그렇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0.6 미리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먼저 이거 구하라고 했죠. 첫 번째 R이 2.5cm에서 전속 밀도. 이거 세 개는 우리가 다 이제 동심원이 같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그렇죠. 2.5 이거. 여기에 전속 밀도니까 그렇죠. 이거죠. 이거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S는 우리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2.5 그렇죠. 이거 S 얘기하는 거고, D에다가 이제 D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Q가 얼마입니까? Q가 지금 0.25 그렇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 이게 되고 그렇죠. 점전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렇죠. 여기 있는 게 표면 전압 밀도가 이거니까 이것 곱하기 표면적이 되겠죠. 고의 표면이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쿨롱이니까 곱하기 4파이 곱하기 R이 지금 1cm니까 1cm는 1m가 100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4파이 R 제곱인 거 그렇죠. 제곱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더하기 얘가 얘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4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이 9의 표면적이죠. 그렇죠? 4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이제 총 전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총 전화가 나오니까 이 총 전화가 이제 얼마냐면요. Q는 어떻게 되냐면은 Q가 이렇게 되겠죠. Q가 지금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8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더하기 마이너스 428이고 0.6 하면 2.4 파이 아에다가 독자만 해겠죠. 마이너스 2.4에다가 1.8의 제곱 파이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일단은 구하게 되면은 얘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Q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0.25 그렇죠. 그래서 이 구합니다.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거죠. 빨간 거죠. 얘가 지금 이 필드니까 얘는 D는 이제 그 상수고 그렇죠. D는 상수고 그 얘가 4파이에 R 제곱 R이 지금 10 곱하기 R이 얼마냐면은 4파이 R이 지금 2.5죠. 2.5 곱하기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D를 구합니다. D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속 밀도를 구하니까 D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구할 수 있죠. 얘에서 이제 얘 나누면 되죠. 그렇죠. 나누면 되니까는 D가 이제 계산 좀 그냥 계산하지 않고 이제 식만 쓰고 이제 끝낼게요. 제가요. 4파이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가 이제 필드니까 이제 필드고 그렇죠. 얘가 이제 소스죠. 그렇죠?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더하기 8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더하기 마이너스 2.4 곱하기 1.8의 제곱에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다가 A에다가 R 방향이죠. R 방향. 그렇죠.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될 거고. 그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게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3.5에서 이제 필드에서 얘가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3에서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번 문제는 소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0.25 마이크로 쿨롱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에서 지금 얘가 얼마냐면은 얘가 미리쿨롱이었죠. 얘가 2미리쿨롱 퍼 미터 제곱 표면 전압밀도가 2미리쿨롱 퍼 미터 제곱이었고 그렇죠. 얘가 1cm고 그렇죠. 1cm고 1.8cm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야, 로 S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8 1.8이 아니고 얘가 지금 1.8cm 그렇죠. 로 S는 마이너스 0.6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0.6 미리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cm가 있어요. 3cm 그렇죠. 얘가 지금
얘가 지금 3cm에 3cm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얘가 3cm에 3cm, 얘가 3cm인데 지금 얘가 지금 몰라,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요 구하는데 뭐가 되게 구하냐면은 표준 전압밀도 그렇죠. 로에스를 구하는 건데 필드가 지금 3.5죠. 그렇죠. 3.5에서 필드가 이겁니다. 3.5인데 이게 필드에 이게 그렇죠. 이 필드에서 제로가 되게 해야 제로 그렇죠. 필드에서 우리가 이게 제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Q가 이건데 얘가 지금 제로가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전화가 다 제로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25 곱하기 10에 그러니까 Q가 지금 0.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성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1cm에 있는 거는 어떻게 1cm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전체 전하가 전하밀도가 미리쿨롱이니까 2 미리쿨롱이었죠. 그렇죠.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 쿨롱이 되고 그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인데 r이 지금 1cm니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는 원점에서 그렇죠. 얘는 1cm r이 1.8cm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0.6 곱하기 미리쿨롱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고 그렇죠. 곱하기 4파이에 곱하기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의 제곱 미터로 다 바꿔준 거죠. 표준이니까 이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로 s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4파이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이게 제로가 되는 이걸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해보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이게 0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8.31 마이크로 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거고 그리고 위에 거는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얘는 이제 답이 뭐가 되냐면요. 얘가 대충 계산하면은 40.8 정도 돼요. 40.8에다가 이제 AR이 되고 단위는 이제 전속 밀도니까 마이크로 쿨롱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벡터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우스 평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가우스 평면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했듯이 전속이나 이제 전하량이나 이제 전속 밀도까지 구하면 우리가 전속까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